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의 류동균입니다. 이번에 11월에 있었던 미국 선거들, 대선, 상원, 하원 이 세 가지 선거에서 모두 공화당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과반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배출을 했기 때문에 급진적인 정책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민주당과는 이제 타협을 할 필요가 없고 자신들만이 뭉쳐서 이제 법안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할 거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죠.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고 트라이팩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트라이팩터 과연 어떤 것인지, 얼마나 큰 파워를 가지게 되는 것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공화당인 트라이팩터가 달성한 것은 꽤 오랜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민주주의 특성상 지금 미국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원, 하원, 그리고 대통령으로 이 권한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뭐 당선자들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공약을 얘기는 하지만 공약이 그대로 실천되긴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항상 대통령을 하더라도 하원이나 상원 중 한 가지는 보통은 상대방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급진적인 정책보다는 중간 정도 되는 약간 타협할 수밖에 없는 중간 정도 위치에 그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번 트라이펙타를 통해서 공화당만의 조금 급진적인 민주당의 색깔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정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라이펙타를 달성한 공화당 암호화폐에 상당히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비트코인 자체를 채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폐로서 도입을 이렇게 검토도 하겠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던 게리 겐슬러 증권위원회 장을 해임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자신들의 직속 기관으로서 가상 암호화폐 가상자산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 기, 대통령 기간이 끝이 나면 이제 또 끝이 나는 거라서 사실은 법안이 필요한데요. 이 공화당 측에서 실제로 법안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 11세기 금융혁신 기술법 등을 어, 좀 계류 중이긴 하지만 이번에 상하원을 다 승리했기 때문에 다음번 의회에서는 당연히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공화당의 트라이펙타 그리고 친암호화폐적인 행보가 국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국내에도 코인 거래량의 상승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상승하고 배당이 상승되는 이런 형태의 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업비트, bit성, 코인원, 코빗, 고팍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다섯 가지 어, 거래소에 대해서 지배 구조를 알아보면서 어디가 혜택이 받을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투자금의 암호화폐에 좀 유입이 되면서 주권 시장 물론 이게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권 시장의 부진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자료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이 거래소들은 IT 기업들을 많이 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IT 기업들의 기술 지원을 통해서 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1등 기업인 어피트 같은 경우는 카카오에서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카카오가 직접 가지기도 했었고 한 10%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10% 정도로 정리화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빗성 같은 경우에도 T 사이언티픽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지금 IT 기술을 조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IT 기업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자산 운용 기업이라든지 다른 옐로 모바일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인 어, 코인원 같은 경우는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가 또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기술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코빅 같은 경우는 넥슨에서 큰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넥슨에서 거의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 부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1월 6일 현지 시간은 11월 5일이겠죠. 하지만 한국 시간은 11월 6일 트럼프 당선 이후로 이렇게 꾸준히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가리지 않고 우하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 단기적인 움직임에서는 당연히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활성화가 요쪽 채권 시장으로 가야 되는 투자금을 좀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 과연 이 방향이 계속될 것인지 반등을 이뤄낼 것인지 박스권을 갈 것인지 기업들의 실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투자는 여러분들의 주관으로 하셔야 된다는 점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당의 트라이펙타로 인해서 지금 친암호화폐적인 정책들이 앞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거래소들도 화랑이 되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국내 증권 시장이 이 영향으로 인해서 투자금이 어, 암호화폐 거래소로 조금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의 영상을 보시면 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꼭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